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늦가을인지 겨울인지 마치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 이 삐딱포차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삐딱하게 토크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재혁입니다. 네. 우리 저 시연님은 뭐 구라파로 해서 제주도로 해서 그래서 뭐 일본론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뭐 국내외를 넘나드는다 네네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유럽은 일단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고, 일단은 저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오히려 이제 관광객으로 딱 표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이다라는 걸 표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 분위기 자체도 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PM, 그러니까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갖고 전동형 킥보드 같은 것들이 이제 네. 방치되고 그것도 사망사고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외국을 보니까 이 길거리에 소위 말하는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 지정주차 구역 외에는 아예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 버튼을 눌러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청주시에 그것도 좀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 주차장 만드는 거 예산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용 주차장? 네, 전용 주차장. 그래서 전용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뭐 뚝방이라든지 다리 및 뭐 여러 가지 도로 같은데 인도 같은데 이렇게 넘어져 있고 보행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겠다는 걸로 해서 많이 좀 보고 왔고 그 연차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다녀와 봤는데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야 됩니까?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운영위원회 좀 얘기도 하고 이래서 좀 내실 있게 다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일정표 보니까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아니 저녁을 먹고 무슨 분인 토요일 한다고 1시간씩 떠났더라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오면 그 다음에 2차를 가야지. 이번에 분위기가 그렇고 해서 뭐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주미식은 많이 드셨겠어요? 뭐 많이는 먹었는데 사실 그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쌌었고 물가가 비싸니까 굉장히 비쌌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격을 알았었는데 좀 비싸가지고 네. 그리고 이상조 우리 이사장님은 아주 재밌고 뜻깊고 뭐도 좋은 걸 하시더라고요. 에세이를 내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계속 신문 지역 일간지에 이제 글을 써왔는데요. 그 중에서 음악과 관련된 것만 좀 모아서 이번에 음악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뭐였죠? 제목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 펀딩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임시 제목으로 일단 펀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500만 원 펀딩 목표인데 오늘이 이틀 차인데 한 400만 원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인기 작가인 것 같아요, 그죠? 이틀 만에. 저 같은 경우 500만 원이 한참 걸리고 펀딩 실패. 가능성 높은데. 자, 두 분 다 뜻깊은 일주일을 지금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 이제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원이 되고 초선은 마찬가지고 재선 3선 하신 분들도 새로 되고 나서 처음으로 뭐 정기회의라고 하나?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충북 도의회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꽃 튀기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보도자를 봤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그런 의원들의 질의가 이렇게 지적했다는 게 서너 명이 나왔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뭘 믿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해야 될까? 그게 좀 의문이 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은 그 자유구역청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면 2020년 11월 25일, 그러니까 약 2년 전이죠. 지금 재선의원이신 그 이옥규 의원님이 오음 자료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제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불성실 충청북도 이대로 좋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2년 전부터 사실 저는 그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민의 대표인 이 의원들을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굉장히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의원님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실한 자료는 사실 1차적인 데서 좀 걸러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봤으면은 요거를 보고 좀 더 제출을 해라라고 해서 2차 제출을 요구를 한 다음에 네. 그걸로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냐라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좀 처리를 했으면은 좀 문제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그 인사권 독립되면서 새로 채용된 사람들 있잖아요. 의정지원관인가? 맞습니다. 보좌관 역할 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분들이 뭐 잘 모르나? 사실 그분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주는 대로 이거 받는가? 그래서 아직 그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예를 들면 어떤 자료를 저도 요청을 해보면 사실 자료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에서 무엇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해서 사실 지원관들이 조금 더 경험치가 있었으면은 의원님들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요청을 해서 예를 들면 뭐 현황을 넣어왔다. 그러면 현황에 따른 부수 효과라든지 다음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1차적인 단계를 더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선 의원님들의 초선 지원관들이다 보니까 초선은 아니고 처음 지원관이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지금 그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나 이런 데 이야기를, 도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에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우리 시의원, 도의원분들에게 이제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데, 그런 의원분들이, 이거는 좀 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부실하게 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분들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 한 분이 아니고 그분 뒤에는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에게 투표를 한 수많은 또 시민들이 있는 건데 그분 한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한 거는 거기뿐만은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맞습니다. 텐데 네. 그게 자료에 그런 게 있어요. 중국교육 자유구역청이 외국에 투자 유치를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그럼 투자 유치에서 대개도 왜 어디 상담 가면 100만 불 투자 상담을 해서 뭐 몇 천만 원어치 몇만 불어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뭐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게 없고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고 뭐 이런 그런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광을 간 건지 뭐 투자 유치를 간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저급한 자료를 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꽂혀 있던 건데 다른 데도 2년 전에 이옥기 의원님이 그랬으면은 뭐 정권이 바뀌거나 말거나 똑같네요. 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태도는 여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는 저는 이제 다음 뉴스에서 좀 네. 깜짝 놀랄 만한 건 봤는데 그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유상용 도의원이 조직 개편 관련 이제 앞에 문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도 제가 죽여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써서 행감을 시작을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의아했다고 하고 술렁거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청 조직 개편 관련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하는 도중에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식으로는 조직 개편이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부교육감님이 그럼 제가 죽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교육감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상용 도의원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태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사실 이 수사적인 표현인데 진짜 절대로 안 된다는 표현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서 그럼 제가 죽여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약간 섬뜩한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거를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가 사실 옳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뭐 나는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부교육감님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경자청이라든지 뭐
교육청이라든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좀 안일하게 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충북 도민을 보는 고위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그 영상 네. 다시 또 재밌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제 KBS도 나온 것 같더라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또 세계 무예 마스터십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도 이제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최정원 도의원이 100억 원인가? 다 어디다 썼냐고 또 막 추궁을 하고 공무원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다 쓴 것 같지만 어쨌든 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걸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다시 이런 걸 반복하지 말자 그렇죠.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 의견도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소셜미디어 때 참가하는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거 긍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없어서 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더군다나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이게 유치되는 바람에 완전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최정원 의원이 지적한 게 예산을 좀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네. 의원님도 그런 거는 잘 파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럼요. 이제, 사실 그것이 이제 전에 이시종 지사님의 중점, 역점 사업이었는데, 네.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예산을 들이거나 행정력을 들인 것만큼의 효과는 발생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거의 중론처럼 되다시피 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시종 지사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영환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역점 사업으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굉장히 삐걱대면서 잘 돌아가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도 사실 마찬가지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몇 년 가능성이 후에 세계 무예 마스터십 이렇게 잘못했다고 적대듯이 4년 후에 레이크 파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레이크 있다고 파크 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니까 아직 앞으로 이제 무예 마스터십처럼 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획을 하고 뭔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될 시기인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청 핵심 측근들 동향 잘 알아요. 네. 최근에 조성화 특보 네. 레이크 파크 담당자로 특보가 된 사람인데 네네. 본인은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뭐가 나와야지.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질책을 많이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일단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그렇죠. 그다음에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로 하겠다는 게 도지사의 계획이에요. 굉장히 이거 꿈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어차피 그때 와가지고 같이 경기도 하고 충북 레이크 파크도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아이고. 이게 처음에 기획할 때는 원래 이렇게 거의 진짜 밤새워서 하고 몇 명이 집중해서 쫙 달려들어서 뭔가 큰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레이크 파크가 너무 이제 홍보는 많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늘어져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빨리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해요. 네. 도청 처음 없는 도청 제가 요새 여권 때문에 도청을 몇 번 갔는데요. 차 막혀서 진짜 주차 못 해가지고 하루는 그냥 나오고. 근데 공교롭게 도지사가 외국 출장 간 날 아주 엉망이었어요. 돌아온 날 월요일은 마침 이렇게 좀 하더라고. 네. 근데 그나저나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 차 꽉 찬 도청이 됐으니까. 네. 뭔 얘기도 거의 없고 길로도 잘 세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볼게요. 네. 주목받는 또 질의가 있었어요. 이옥규 의원이 네네. 충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됐는데 한 군데도 지원 안 했대요. 이종 시절에 지사 시절에 만들어 온 건데 네네. 그럼 1년에 몇 군데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원래 지원하잖아요. 예. 없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저희도 어린 시절에 서점과 관련된 추억들이 많잖아요. 네. 뭐 교과서를 사러 갔던 그런, 주로 교과서나 참고서 위주로 파는 서점도 있고, 아니면 뭐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제 판매하는 서점도 있는데, 지금 사실 지역의 서점이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 서점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래서 이런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거는 아주 긍정적인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니까, 네.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역 서점이 뭐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모든 서점이 아니고 지역 서점으로, 인증된 서점, 이어야 되고, 그러면 그 지역 서점으로 인증하는데 선정위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선정위원 선발부터 아주 잘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지역의 서점들이 어디가 실제로 지역 서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예산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인을 거쳐서 지역 서점으로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 서점에 대해서 뭐 입찰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뭐 지역에 도서관도 많고, 어떤 학교나 이런 데 이제 서점 구입할 때 이런 지역 서점으로 인증된 곳에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또는 그런 서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타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이제 뭐 서점이나 뭐 서적 판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타이어 판매점에 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 맥주가 주업이고 거기에 한 줄 사업자 등록증상에 서적 판매해가지고 책 한 10여 권 이렇게 판매돼 있는 이런 곳에서 사실 이런 지원금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차피 문제 제기가 됐고, 또 조례는 이미 2년 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를 할 때 정확한 확인을 거쳐서 진짜 지역에서 지역 문화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점인지, 그리고 그거 인증을 해서 그 인증된 서점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정 단계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조례 제정을 해보고 개정이랑 제정의 많은 역할을 해본 경험으로서 보면은, 이거는 집행부에서 했기보다는 의원 발의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아, 의원 발의를 했는데. 사실 의원 발의를 하려고 하면 이거가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관계자들과 아니면 서점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까지 같이 해서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제정을 한 다음에 예산 반영까지 확실히 챙기고 하면 그게 이제 첫 발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과정 없이 이렇게 제정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추정컨대, 이건 그냥 추정인데, 만약에 의원 발의를 했으면 그 실적 쌓기용 조례의 하나이지 않았나. 왜냐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실행 의지랑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소수당이었고 국민의힘 3명인가 4명이었으니까 하나 만들어준 거 없고, 요번에 지적했으니까 잘 좀 해서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또 의미 있는 조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서점도 많이, 이 서점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의 문화, 양식도 많이 쌓아주고 훌륭한 아이들도 키우고 다 책방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책방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책만 파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의 작가들, 지역의 시인이나 뭐 수필가나 소설가나 이런 작가들을 거기서 어떤 책 설명회를 한다든지, 뭐 신앙송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데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도 다 자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주고, 이건 뭐 어느 당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만 이게 엉뚱한 데 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런 아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세심한 어떤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챙겨서 쭉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사무강사 실제로 한 이틀인가 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가 막, 오늘 거는 또 뺐어야지, 우리가 모르니까. 자, 이러니까 앞으로도 아주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가는데, 이번에는 좀 행감 스타라고 해야 될까? 주목받는,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뭐 아니더라도, 최근에, 조정 질의를 했었죠. 그 박진희 또 의원이. 교복 입찰 비리 의혹 사건. 교복 게이트로 이른바 불리는 거. 한 3억 원대의 입찰을 이제 따냈는데, 그 가족회사가 하나의 서류를 2개가 동시에 내가지고. 네, 똑같아요. 똑같은 서류를, 이 얘기가 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그런 투자식에 돼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학부모 입장에서 보실 때 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의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냈다는 거. 예전에 문화 쪽에서도 네. 이렇게 도회였던 것 같아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네. 돈을 지원을 받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엔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진을 뭐 흑백으로 바꿔갖고 뭐 첨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첨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진짜로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입찰을 따내고 예산을 쓴다는 거는 너무너무 이거 화나는 일입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의 그 교복 입찰 대행한 거 보니까 뭐 한 20만 원도 안 되게 입찰 단가가 많이 제시됐는데 33만 원에 네. 뭐 개업을 했답니까?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지역업체 살려주려고? 지역업체보다 저는 이제 이 사안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루 이틀 얘기가 그리고 묵은 얘기다. 네, 쫙 거기다가 묵었습니다. 이제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요식행위의 끝판왕이다 이거. 아, 그래서 밀어주려고 그 회사를 밀어주는 것보다 이제 항상 그 회사를 썼는데 그 회사가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대충 해서 내도 되겠지라는 의식을 이제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계약서를 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약서 그냥 A 계약서와 B 계약서의 대표자만 다르고 위에 내용이 완전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했고 과거 거를 만약에 추적을 해보면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연례 행사로 진행되는 교복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좀 같이 파보면서 확대를 좀 시켜봐야 된다. 그렇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업체는 자기 편에서 이게 낸다고 치고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 서류를 점검하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책임지는 건데. 그렇죠. 공무원들이 뭐 보기 2개도 아닐 텐데 왜 그랬을까요? 두둔을 하자면 그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그동안 잘 했고 과거에도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하겠지라고 해서 사실 안 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옆길로 살짝 빠져서 뭡니까? 개방형 감사관. 네. 유순환 감사관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문의 이순환 감사관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내역서를 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똑같은 계약서라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낸다거나 받는 걸 가지고. 왜냐면은, 하물며 그 순서 있잖아요. 네. 학교 순서를 바꾼다든지 금액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해갖고 꼼수에 꼼수를 하는 걸 찾은 적도 있는데 이건 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액도 그렇고 폼 자체가 완전히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형사처벌하고 공무원한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반드시 물어야 된다. 아니 그 입찰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교육초인이 뭐 이런 수의계약, 뭐 입찰 그런 업무를 안 해보셨나요? 뭐 입찰도 해봤지만은, 이제 저 정도는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작년만 한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던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파면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네, 이게 뭐 교복뿐만 아니고, 그럼 맞습니다. 안행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다 집중 점검을 해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다. 왜냐면 여기만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거든요. 아니, 그럼 교복을 30만 원씩 이제 대준다면서 국회에서 여기서 결국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잘못 집행하거나 그런 집행을 투명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큰 문제는 이거는 그래서
박진 의원이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쓰는 언론사도 있었는데, 이게 업체 취소는 물론 이제 민사가 아니고 형사까지 갈 수 있는 예, 이런 사안에다가 공무원에는 이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아주 위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제가 있습니다. 보기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겠죠. 아, 그럼요. 여러분 네.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부들부들 떨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 사실 아니, 우롱한 거거든. 계약서를 아니, 보면은 거의. 더 열받아 있는 거는 이렇게 문제 제기된 게 2달 됐대요. 아. 그런데 왜 그러면 못하게 하든가 네. 일단 정지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은 배경이 뭐냐 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삼고 있던데 음. 의혹이 쌓여서 만약 비리가 되면은 밝혀질 테니까 아, 한번 그럼요. 보도록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뭐 요새 그 행정사무검사를 포함해서 네. 좀 주목할 만한 도의원 또 시의원까지도 이제 청주까지 아직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어제를 봤는데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네, 네.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하고 시의원은 제가 얘기하기 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칭찬하는 거니까 잘 보여야 될 의원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거기 재정경제위원장은 누구예요? 저희 정태훈 위원장님. 정태훈 네. 위원장님. 그래서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의원님 언급해드렸습니다. 최정훈 도의원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분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는 글을 보면은 그런 행사 같은 데를 가도 그냥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네. 이 행사는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항상 있더라고요. 글 속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 시민들의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행사장에 가서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최정훈 도의원이 좀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열심히 하고 뭐 보도자료도 내고 네. 약간 퍼포먼스는 약하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해서 퍼포먼스를 아주 셌는데 최정훈 의원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초선 의원님들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네. 혹시 뭐 의원님은 행정사무감사 언제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구청부터 시작해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볼 사안 중에 하나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상하게 예산과에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예산과에서 날린 이유를 물어보면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타당한 것도 있는데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자, 의원님, 요번에 청주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건데. 예. 뭐 하실지 스포 해줄 만한 거 뭐 없습니까? 저 일단은 경제교통국이라서 네. 저희가 이제 뭐 공보관, 그 다음에 상생협력 담당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교통, 버스, 대중교통. 택시, 특히 택시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또 깨지겠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과에서 석연치 않게 예산을 부서에서 올리면 이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개별 사안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네. 또 큰 사안을 못 보기 때문에 예. 그 이범석 시장님이 이 민선 8기의 청주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냐는 것은 사실 조직과 예산을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에서 어느 쪽이 인원이 많이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조정됐는지, 이 부분을 조금 볼 생각이에요. 현재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현재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범석 시장 현재까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준다면? 100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으로 준다면은 전 한 60점 정도로 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소통과 공감의 청주시라고 했는데 이 불통과 이 고집의 청주시 같은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랑 잘 돼서 50점. 그리고 우리 당이랑은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점 해서 합쳐서 60점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점수제가 됐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범석 시장님. 몇 개를 잠깐 쳤다 올게요. 저는 사실 그 시장님의 일정이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언론에 나오는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매긴다는 게 좀
부적합하지 않나. 저도 점수 못 매기는데 하나 들은 걸 얘기해드리면 네네.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소셜미디어 테이 창간 4주년 네. 내 마음의 아리아 공연했지 않습니까? 예. 성황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노쇼가 많아요? 아니, 전화해놓고 안 온다. 네. 아니, 안 오면 안 온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냥 안 와가지고 섭섭한 분들 제가 전화 한번 다 받고 있어요. 어쨌든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범도 시장님 오셨어요. 네. 이걸 끝까지 보셨는데, 그 이제 음악계 관계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범도 시장이 공연을 보러 온 건 처음이다. 처음이라. 청주연당 대공연장에서. 아하. 그분만이 이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혼자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시민들과의 그 접점이 그런 예술이 좀 덜 했던 것 같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공연도 좀 많이 보시면 소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도의원도 그렇고, 네. 그렇죠. 청주시 의회도 그렇고, 다른 시군 의회도 다 있잖아요. 네네. 지방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이제 쓰는데,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은 능력도 있을 거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하고 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처럼 황당하게, 이건 완전히 누가 봐도 그냥 예산을 허투루 썼다. 요런 거는 꼭 잡아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문서는 말 안 한다며요. 네. 보는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거.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거.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이제 초선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공부를 좀 했는데,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법원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법원 출입을 담당을 해가지고 법원을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판사님이 앞에 이렇게 소장 같은 거를 막 산더미 같이 싸놓고 그거를 볼 때마다 아니 저걸 언제 다 읽나. 읽는 데만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법의 전문가고 또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양이 많지만 싹 넘기면서 핵심만 딱딱딱 보고 이거는 이쪽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원님들도 자기 그 소속된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좀 전문적인 능력이 좀 배양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짧은 시간 안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묵은솔도 광솔이고, 그렇죠.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잘 하시고, 또 초선 의원님들도 잘 패기 있게 파이팅을 좀 하셔서, 이게 신구가 조화를 이뤄서, 그렇죠. 이제 변화와 혁신을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좀 있어 드러나겠죠, 몇 점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 80점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